어, 지금 뭐 과제가 그 둥근 방구를 써서 하늘 배경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과제인데요. 그 다음에 바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원래 뭐 바다를 퀄리티를 내려면 많이 복잡합니다. 뭐 멘탈 레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V레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뭐 플러그인 바다 효과를 내는데 뭐 가장 쉽고 빨리 낼 수 있는 플러그인은 드림스케이프라고 플러그인을 내서 바다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는 드림스케이프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드림스케이프는 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바다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애니메이션이 정말 바다같이 나오거든요. 드림스케이프 같은 경우. 그래서 쉽게 쉽게 쓸 수가 있고요. V레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뭐 하늘을 반구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요. 옛날만큼. 왜냐하면 이제 피지컬 카메라하고 피지컬 선에 의해서 어,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늘을요. 근데 지금 씬을 만들다 보면 이제 그 렌더링을 계속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동영상 강좌로 하면 금방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제가 씬을 미리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만드는 방법은 무지 간단해요. 그래서 V레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플랜을 만들고 렌더러는 당연히 V레이가 돼야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바다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뭐 정말 사진 같은 퀄리티를 하려면 좀 많은 걸 더 손을 대셔야 되고 기본적인 바다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바다에 그 렌더링 해상도 하고 똑같이 플랜을 한도 끝도 없이 크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마치 넓은 양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카메라를 배치하는 방법은 자, V레이 카메라에 가셔서 V레이의 피지컬 카메라를 아무런 곳에나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면 이 퍼스펙티브 뷰랑 카메라 뷰랑 지금 매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 모드를 보면 C를 누르면 이제 카메라 모드가 돼서 마치 이렇게 플랜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화면에 꽉 찬 것처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피지컬 Vray 그 선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간단하게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Vray 스카이를 인바이런트 맵에 추가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 반구로 하늘을 만들 게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반구로 하늘을 대신 대처를 할 거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반구에 가려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카메라를 찍고요. 모디파이 가셔서 F 넘버를 한 6 정도 줍니다. F 넘버는 말 그대로 조리개 그건데요. 너무 설명을 하자면 얘기가 길어지고 그냥 간단하게 6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GI는 그냥 키시고 디폴트로 쓰셔도 되고요. 라이트 캐시, 이레디언스 맵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옵션을 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선 베리 로우 정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하기 전에 솔루션을 미리 보겠다. 이거 두 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에서도 뭐 디폴트는 너무 좀 세니까 빨리 렌더링 하기 위해서 한 800 정도 주고 여기서도 역시 라이트 캐시를 솔루션을 봐야지 밝기를 미리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 V레이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폴트로 일단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칼라 매핑에서는 뭐 2.2가 저절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씬에 맞춰서 이제 V레이로 머터리얼을 주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계속 해봐서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퀄리티는 뭐
기대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이건 주전자는 그냥 연출한 거고요. 이 바다는 매핑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림스케이프란 플러그인을 쓰는 게 가장 퀄리티가 좋고요. 여기 저는 깔려 있습니다만은 드림스케이프는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한번 깔려 시인이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군요. 그냥 사진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더 놀라운 거는 사진 뭐 이런 걸 떠나서 애니메이션이 너무 리얼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인증이 안 돼 있군요. 죄송합니다. 인증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정품 인증이 안 돼 있어서 렌더링이 되는군요. 네, 인증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스캔라인에서도 렌더링이 사진같이 이렇게 사진 바다같이 된다는 점도 쉽게, 정말 쉽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된다는 점도 놀랍지만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주 그 리얼한 정말 파도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일단 무겁다는 게 단점이고 정말 카메라를 뒤로 쭉 뺀 거에선 잘 못 써요. 왜냐면 이게 패턴이 보여요. 카메라를 뒤로 쫙 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 현상이 져서 이렇게 패턴이 보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건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뒤로 쭉 뺐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그 한계죠. 예,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보인다는 게 조금 한계가 있고 무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시라고 잠깐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내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재질도 좀 디테일하게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냥 레퍼런스 가이드라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다 재질로 제가 낸 건데요. 사실 별거 없어요. 바다 재질은 별거 없고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찾는 건데요. 자, 색깔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주고 싶은 색깔 주시면 돼요. 저는 뭐 32, 61, 64 이렇게 줬고요. 이것도 역시 뭐 노이즈로 주고 싶다 그러면 노이즈로 두 톤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리플렉트는 가장 흰색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반사 정도는 가장 흰색으로 주고 이 프레넬 리프렉션을 체크하면 세라믹 타일 정도의 반사가 나오거든요. 디폴트는 이게 1.6인데 조금 더 반사를 세게 하고 싶으면 숫자를 조금 더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반사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시니스라고 해서 디폴트는 1.0인데 1.0이면 여기 스페큘러가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숫자를 낮춰서 바다에 원하는 스페큘러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숫자를 조정하면 스페큘러 크기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0.93 정도 줬고 그 다음에 이 7번의 반사라는 거는 뭐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으면 얘가 주전자를 바다가 반사를 하겠죠. 한 번. 그 바다를 다시 주전자가 반사하고 두 번. 그걸 반사한 걸 또 반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실제 상황에서는 끝도 한도 없이 서로 무한으로 반사를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그렇게 무한 반사를 하면 렌더링이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게 7번으로 이렇게 횟수 제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7번이 끝난 다음에 8번째 반사는 뭐로 처리할 거냐 하는 게 여기 엑시트 컬러예요. 디폴트로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바다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짙은 바다 색깔로 줬습니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짙은 바다 색깔로 본인이 뭐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딴 거 없고 이 디스플레이스라는 건 바로 아시겠지만 이 3D 오브젝트의 세그먼트 없이 이건 세그먼트 거의 없잖아요. 세그먼트 없이 진짜로 범프맵과 다르게 진짜로 오브젝트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모디파이에서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주는 방법이 있고 맵에서 주는 방법인데 장단점이 있는데 모디파이에서 주는 거는 뷰포트에서 볼 수 있다는 모양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세그먼트를 엄청 줘야 된다는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있는 거는 장점은 뷰포트에서는 볼 수 없는 게 단점이지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그먼트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장면이 이렇게 가볍게 되는 거죠. 물론 세그먼트를 뭐 어느 정도 좀 주면 뭐 퀄리티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0 근데 끝도 한도 없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세그먼트 이렇게 뭐 줘도 되지만 이건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튀어나온 정도. 디폴트는 30인데 1 정도 전 줬습니다. 이거는 이 값은 여러분들이 이거 크기 한 거랑 저랑 틀려요. 절대값이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크기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저는 노이즈를 줬습니다. 노이즈를 주고요. 사이즈는 600을 했고 사이즈도 역시 여러분들이 계속 렌더링 해보면서 크기를 노이즈 사이즈를 요 사이즈를 계속 해야 돼요. 디폴트로는 레귤러로 되어 있는데 저는 프랙탈로 했습니다. 프랙탈이 조금 바다 모양하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이하고 로우 값은 서로 컨트라스트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는 1.0, 0.0으로 1.0,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렌더링이 되고 있죠. 네,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퀄리티가 뭐 그렇게 썩 뛰어나진 않지만 예, 요 스페큘러 모양도 조정하고 싶으면 아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 바다를 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으면 아까 디스플레이스에서 아까 1 했는데 뭐 숫자를 좀 더 높이면 되겠고 뭐 2를 하면 뭐 또 더 낮게 주면 살짝 낮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이즈 사이즈 요거는 요걸로 조정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노이즈는 이 컨트라스트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서로 가까우면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흰색과 검은색이 컨트라스트가 많이 지고 서로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약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숫자가 높으면 칼라 2가 많이 나오고 두 개 다 숫자가 낮으면 칼라 1 아니 두 개 다 숫자가 낮으면 칼라 1 색깔 그러니까 2 색깔이 많이 나오고 두 개 다 숫자가 높으면 칼라 1이 이렇게 점점 색 분포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흰색이 튀어나오고 검은색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바다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렌더링을 많이 해보면서 이 값을 찾은 거죠.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값을. 네, 그래서 정답은 아니라는 거. 자, 요렇게. 근데 이제 여기 그 질문하신 분은 뭐 굳이 반구에다가 렌더링을 하늘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보통 하늘은 그 포토샵에서 리터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리고 이렇게 피지컬을 V-ray 피지컬 카메라를 바다 모양에 박혔죠.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쓰면 또 장점이 이게 실제 피지컬 선 V-ray 선이 피지컬이기 때문에 실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올리면 아까는 태양 위치가 밑에 있으니까 노을이었는데 지금은 올리면 노을이 아니고 예, 좀 더 밝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하늘 색깔이 저절로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자, 렌더링 되는 동안 저희 카페에 오시면 물론 회원 가입을 하고 등업을 해야 되지만 수많은 맥스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를 오셔서 뭐 물론 건축, 인테리어, 제품, 영상 쪽에 특화된 카페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신 게 있는 분은 저희 카페 오셔서 수많은 강좌를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카페는 네이버닷컴 3dsmax 60입니다. 카페로 오셔서 정보를 좀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외를 하는 카페긴 하지만 과외하고 전혀 과외하고 상관 있는 분은 뭐 5%도 안 됩니다. 정보 교류가 목적이니까 예,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보다 노을이 좀 없어졌죠. 그리고 이 해가 높아지면 점점 하늘이 밝아지므로 예,
밝기를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해를 완전히 이렇게 높여 볼게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정오처럼 되기 때문에 밝게 탈 거예요. 밝게 탈 거기 때문에 자, 카메라를 선택해서 네, 이 F 넘버를 낮추겠습니다. 뭐 밝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씬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밝기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위치에 따라서 예. 어우, 너무 밝네. 네, 너무 밝으면 이 값을 높이면 돼. 이 값을 높이면 어두워지거든요. 한 10 정도. 물론 여기 있는 옵션을 다 공부해야 되지만 이제 초보자들한테 그냥 가장 간편한 게 이게 조리개 넘버를 예, 조정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디폴트는 이게 8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게 그 옥타코어예요. 아, 헥사코어예요. 헥사코어인데도 불구하고 네, 렌더링이 이렇게 오래 걸릴 정도니까 제가 씬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바다를 이러면 이제 또 바다 색깔이 반사되는 색깔이 또 바뀌어서 바다 색깔이 바뀌니까 또 매핑을 살짝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하늘 둥근 맵은 빨리빨리 옵션 설명 별로 안 하고 빨리빨리 해드리는데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참 동영상 강좌는 이래서 만들기가 참. 자, 반구를 만들면 되는데요. 자, 뭐 스피어를 하셔도 됐고 지오스피어를 하셔도 됐고 스피어를 하셔도 됐고 자, 하늘을 이렇게 반구를 덮으신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헤미스피어라고 반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헤미스피어를 최고값을 주시면 아니 0.5를 주면 반구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살짝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신 다음에 밑면은 지워야 되니까요. 자, 폴리곤 가서 바이앵글 선택하고 밑면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날립니다. 하늘이 이렇게까지 안 커도 상관없어요. 카메라 비해서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 뭐 굳이 자, 스케일로 하늘을 왜냐하면 너무 크면 매핑 소스를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하늘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예, 세그먼트를 좀 많이 주시는 게 좋았을 걸. 세그먼트 좀 적으면 하늘이 약간 예, 맵이 울긋불긋해질 수 있어요. 그다음 오브젝트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가셔가지고 제너럴 탭에서 그림자를 이 리시브 섀도우와 캐시 섀도우가 켜져 있으면 이 그림자가 이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림자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늘은 이 태양광에 제외가 돼야 돼요. 하늘이 비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태양광을 누르신 다음에 exclude 해서 저 하늘이 스피어죠. 이렇게 제외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강좌니까 반복적으로 보시고 사실 이런 수업은 좋은 게 아니에요. 레퍼런스가 좋은 게 아니고 튜토리얼 이런 가이드는 좋은 게 아닌데 레퍼런스 위주로 일단 메뉴를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정답인데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그냥 답변을 드린 겁니다. 숙제라고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얘가 이제 하늘 역할, 필라이트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 하늘을 뒤덮었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얘가 나오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얘가 반사되는 게 원하면 얘로 해도 되는데 지금 하셔야 될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얘는 뭐 스탠다드 머터리얼 하셔도 되고 Vray 라이트 머터리얼 하셔도 되는데 피지컬 카메라에서는 스탠다드 머터리얼은 밝기가 잘 표현이 안 되므로 Vray 머터리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Vray 머터리얼에 Vray 투사이드 머터리얼을 주시고 뭐 투사이드로 하시면 이제 너무 어렵겠구나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Vray 라이트 머터리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매핑 소스는 엄청 양질이고 이 구가 크기 때문에 엄청 양질이고 큰 매핑 소스를 주셔야 돼요. 정말로 큰 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보통은 요즘은 HDRI를 많이 써요. 그래서 반구는 거의 안 씁니다, 사실. HDRI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거든요. 반구는 디퓨즈 맵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JPG밖에 안 돼요. 근데 하늘이 큰 매핑 소스가 JPG는 파노라마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오브젝트에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뭐 숙제가 구에다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요즘 쓰는 대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도 보통 HDRI로 다 하늘이 이렇게 돼 있지, 저도 이렇게 하늘이 JPG로는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하늘이 별로 없어요. 저도 거의 가진 게 없어서 다행히 이건 파노라마식이 아니라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아니까 여기만 보니까 여기만 보이게 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별로. 파노라마가 여기 있구나. 자,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구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구에 바로 들어가고요. 자,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서 이 디퓨즈 맵을 지금 여기 스탠다드에다 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카피하셔서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재질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뷰포트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왜 제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퍼스펙티브 P 눌러서 보시면 하늘이 안 보이죠, 맵이. 그래서 제가 이 디퓨즈 맵에다 여기에다가 먼저 준 거예요. 뷰포트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주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은 뭐 맵 좌표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맵 좌표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건 9니까 UVW 맵 모디파이어에서 9를 줄 것 같지만 9는 이 끝부분이 왜곡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끝부분이 보인다면 9를 줘야 되죠. UVW 맵 모디파이어에서 이렇게 스페어로 하면 이 끝이 왜곡이 안 되고 리얼하긴 하지만 여기가 좀 왜곡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 윗부분의 끝이 안 보인다면 실린더리컬을 많이 씁니다. 얘가 조정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 핏을 눌러서 꽉 차게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파노라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한 바퀴가 돌린 거예요. 파노라마 컷인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됐으면 이제 얘를 그대로 쓰면 돼요. 이 맵 좌표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밝은 걸 써야 돼요. 왜 스탠다드 안 하고 이렇게 밝은 라이트 재질을 주냐면 스탠다드에 그냥 주면 이게 배경 같지 않고 액자처럼 나와요. 그림 액자처럼 나오기 때문에 밝게 줘야 되는데 원래 스탠다드 머터리얼에서는 이렇게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높이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V-Ray 피지컬 카메라에서는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아무리 높게 줘도 이게 밝게 안 나와요. 물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아웃풋에서 RGB 레벨 값을 많이 올려주시면 되긴 돼요. 근데 V-Ray 피지컬 카메라에서는 일반 여러분들이 렌더링 카메라 라이트를 일단 세기를 1.0을 줬다. 그럼 여긴 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 줘야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했고요. 일단 렌더링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몰라요. 자, 이래서 제가 씬을 미리 만들어 놨던 겁니다. 지금 그 하늘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투사이드 머터리얼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폴리건을 엘리먼트로 이렇게 가서 면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플립해서 면을 뒤집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네, 이제 나오네요. 근데 보면 대빵 어둡죠.
얘가 필라이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20 정도 이렇게 밝게 해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구에 있는 게 바다에 이제 반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20도 별로 안 밝은 것 같은데. 네, 적당하네요. 조금만 더 밝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랩을 줬는데도 맵이 살짝 깨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타일을 좀 줘서, 타일을 주면 좀 모아지기 때문에 U방향으로 타일을 좀 줘서 그림이 좀 덜 깨지게끔 하고 최종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핑 소스를 되게 큰 걸 써야 돼요. 되게 큰 거. 이렇게 방구에다 주는 거는. 네, 제가 뭐 이거 아주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매핑을 준 거라 뭐 퀄리티가 그렇게 사진같이는 안 나오는데, 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바다를 사진같이 이제 주시려면 이거 50은 너무 타네요. 네, 한 5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팅을. 자, 그리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렌더링을 세로로 좀 길게 잡겠습니다. 이거 Shift F를 누르면 이렇게 뷰포트에서 렌더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가로 대 세로 비율이 보입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가로 비율이 좀 높으면 드라마틱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최종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Shift F 눌러서 최종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Vlay에서 Vlay 프레임 버퍼에서, 예, 여기서 get 요걸 누르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주셔도 되고요. 네, 프로세서가 12개가 돌아가는데도 별로 빠르지가 않네. 아, 타일이 지금 반대로 들어갔군요. 지금 이 U 방향으로 타일을 줬더니 이렇게 타일이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U 방향은 그대로 1이고 여기 V 방향이 한 2나 3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이 이렇게 어쩜 구름이 되게 많이 나왔다 했어요. 이렇게 Vray 라이트 머터리얼 이렇게 단점이 뷰포트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Vray가 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디퓨즈로 해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멘탈레이는 이렇게 뷰포트에서 직접 보이는데 V레이는 이 피지컬을 쓰게 되면 이렇게 뷰포트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일이 어떻게가 이 방향이 맞네요. 이 방향이 맞는데, 네, 이 방향이 맞네요. 한 2.1
2.79 정도 주는 게 좋네요. U 방향이 맞네요. 카메라를 네, 이렇게 하고 최종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타일을 줬더니 여기 타일이 보이네요. 요거는 하늘을 살짝 돌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하늘을 로테이트로 이렇게 타일링이 안 보이게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겠고, 그게 싫으시면 요걸 조금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씬을 만들어 놓은 여기 또 타일링이 보이네. 좀 낮추고요. 이 뷰포트에서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 디퓨즈 맵으로 대처해서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래도 여기 타일링이 생기네. 그 위치가 타일링이라서 그래요. 자, 얘로 보면서, 예, 이렇게 타일링을 안 생기게끔 조정, 예, 여기 보이죠? 안 생기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여기 안 생기네요. 예, 안 보이죠? 예, 그래서 다시 얘를 들어가고, 진짜 이제 최종 렌더링이 될 것 같네요. 건축에서나 이렇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뭐 토목에서도 바다하고 하늘을 이런 식으로 쓰고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영상이든 뭐 스틸컷이든 이 하늘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나 혹은 에펙, 퓨저, 누크 이런 데서 하늘은 색 보정을 하거나 다른 걸로 갈아치우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막 플러그인을 사용한 것만큼 리얼하진 않지만 나름 네, 죄송합니다. 바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뭐 그냥 그럭저럭 봐줄만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